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열정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물론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가 조금은 좀 누그러져서 저희가 일상을 조금이나마 많이 회복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활동하는데 제약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열린마당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좋은 자극 그리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지역의 토종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을 누비고 있는 멋진 청년 사업가 세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뭔가 아니구나, 아직 모자랐구나. 부족하구나, 네.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기분 좋은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새해 뭐, 맞은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도 이제 그 복이 막 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제 나이가 줄어든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유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올 6월부터는 이제 모든 게 나이가 이제 만으로 다 이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사실은 그 전에부터도 저는 제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 나이를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마음만은 현역 때 그 홈런왕 시절 그때랑 예. 같으신 거잖아요. 지금도 무등 경기장에 탁 때리면 그냥 팍 넘어갈 것 같은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금년 한 해는 유쾌하게 상쾌하게 아주 열심히 뛸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원래 이제 세는 나이로 보면 52살인데 올해부터 50살이래요. 어머나 세상에 2년이 젊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젊어진 열정으로다가 다들 파이팅 합시다. 화이팅! 우리 열린마당도 파이팅! 화이팅! 그렇습니다. 저희 열린마당도 화이팅 하기 위해서 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그럼요. 네, 여러분의 관심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새해 첫 열린마당의 손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신년의 열정적인 기운을 닮은 청년 사업가 세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세 분 모두 외식업 대표들이십니다. 이 외식업 브랜드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들이신데 자기 소개와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족발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족발 삶는 남자 정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그리고 오십시오. 황지은 씨. 네, 김밥은 네. 한식의 세계화의 1등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인생 빼고 다 말아먹는 남자 네. 황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빼고, 빼고. 오해 없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인생 빼고 말아야 하죠. 네, 그렇죠, 말아야 그렇죠. 합니다. 네. 자, 일단 인생 거셨고 세계화 나왔고요. 자, 유지훈 씨 상당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역시 그 청년 사업가 분들이라 네. 나름의 기운이 남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진짜. 그 자기 소개와 인사만 받았는데도 벌써 어느 정도 에너지가 상당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그럼요, 있는데 감독님께서도 들으실 때 좀 달리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역시 그 인사를 잠깐 하는데도 보니까 네. 자신감이 차 있는 것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기운을 팍팍 신년에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주 특히나 자기 소개의 자신감. 네. 이게 올 한 해가 엄청나게 기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드신 음식에 젊음, 열정까지 이렇게 조미료로 넣어주니 얼마나 만났겠어요. 근데 세 분 다 너무 젊어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운데 계시는 황지윤 씨가 가장 많으시거든요. 진짜요? 어떻게 나이 공개 괜찮으시겠어요? 세 분. 저도 올해 이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요. 네. 네. 원래는 45인데 네, 이제 감사하게 2살을 빼주셔서 43 제일 여기 이제 세 분 중에 제일 큰 형입니다. 43입니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그죠? 43 정도가 세 분에서 큰형이면 나머지 두 분은 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정민환 씨는요? 저는 그 올해 41입니다. 41.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인 거죠? 네, 아니요. 이제 41 됐고 2년 또 빼주신다. 네? 30대입니다. 30대. 네. 30대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유지선 씨는요? 저도 올해 31고요. 이제 저도 네? 두 개를 빼면 29이겠죠? 20대. 네. 아니 그래도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아니 왜 일단은 네. 뭐 외모와 나이를 떠나서 무슨 왜 제가 약간 놀랐냐면 네. 저희들이 보통 창업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네. 한 직장에서 30년, 40년 근무를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창업 한번 해볼까라고 했다가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나이로 대표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까지는 못한 거죠. 대표라고 하기엔 생각보다 너무 어리다. 네. 그럴 수 있죠. 경력도 그럴 수 그렇게 그러면 뭐 몇십 년 이건 또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일단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창업에 도전한 그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세 분을 모셨는데요. 네. 섭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이분들은 마음이 어떠셨을지 오. 막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유지선 씨. 네. 20대. 그렇죠, 그렇죠. 우선 처음에 섭외 전화가 왔었을 때 좀 신기했었어요. 정말 신기했었고 내가 이런 열린마당 뭐 이런 공중파에 나올 수 있는 뭐 프로그램에 섭외 전화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이나마 좀 성공을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셨다는 건 성공하셨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염색 때문에 좀 고민하셨다는. 네네네. 제가 염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때마침 섭외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염색을 이렇게 해봤는데 때마침. 네,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때 이제 가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가면 누군가 이렇게 편견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염색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또한 또 저의 모습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도전해보고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선 씨 지금 그 염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탈색인 탈색이죠. 거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과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렇죠. 저색이 나왔는데 네. 하루 만에 바꿔야 된다 그러면 안 돼. 맞아요. 방송 출연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까만 머리가 자랄 때까지 아유, 아유. 저희가 네. 수개월을 기다려야 네, 될 네.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었는데 예, 예. 이미지 괜찮죠? 굉장히 힙하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그리고 좋습니다. 일단은 그 젊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활기가 넘친다라고 네. 표현할까요? 일단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지금 노랗게 확 나잖아요. 일단 예, 얼마나 멋집니까? 노랗게 아저씨 같이 힙합 가수 같잖아요. 맞아요. 힙합 가수 그러니까- 저런 분이 음식 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요즘- 트렌디하고. 요즘 감성을 네. 많이 담아서 음식을 만드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황지훈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가문의 일단 영광이라고 제가 부모님께 네. 전화 드렸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TV에 나온다. 그래서 아마 엄청 무척 기대하고 오늘 또 꼭 함께 사진 찍어가지고요. 제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생 빼고 말기를 잘했다 생각하실 그럼요. 텐데요. 네. 네. 자 그리고 정민환 씨는요. 저는 그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연초에 이제 첫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나가도 되는 자리일까 이를 좀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쭤봤더니 이런 기획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저희가 잠깐 앞서서 업종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자세한 브랜드 이름을 안 되고요. 예,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업종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매장의 규모이며 어느 정도 이제 뭐 개수가 있는지 이 정도로 대략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먼저 정민환 씨께서 네. 저희는 이제 족발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죠? 저는 이제 좀- 족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는 직영점은 광주 기반으로 3개 정도 저희의 직영점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는 32개의 체인점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호남 기반에서 광주에서 출발한 브랜드고 네. 광주 권역에 제일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는 뭐 제주도나 이곳저곳 부산 뭐 여러 가지의 그 지역에 분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와. 지금 사진만 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요. 숯불에 지금 구우시는 거죠? 어, 특이하네요. 맞습니다. 오. 아, 이 아침부터 이렇게 군침이. 윤기가 아주 자르르. 이야. 먹어보고 싶네. 야. 네. 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우와, 야.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하는 거죠. 저건 꼭 네. 먹어야 되겠네. 자,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새해 여러 가지 다짐들 가운데 다이어트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 그런 그 희망들은 무너지지 않을까. 일단 첫 주는 네. 좀 이제 연습 삼아 워밍업? 예, 이번 주까지만 드시고 예,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되니까. 오늘 마침 또 금요일이잖아요. 아이템인 만큼 네네. 다이어트 오늘은 좀 힘드실 것 자,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족발. 네. 족발은 보통 우리가 네. 삶는 걸로 많이 이렇게 드시고 아셨을 텐데 네. 숯불에 굽는 족발 보통 아닌데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군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네. 황지훈 씨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 직영점만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는 지금 직영점 5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에 4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1군데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데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게 프랜차이즈 사업보다는 직영점으로 이제 제 능력껏 만들 수 있는 김밥을 잘 만들고 싶어서 일단은 5군데 운영하는데 지금은 좋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에 또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저 김밥은 제가 굉장히 오.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탄수화물 안 드시잖아요. 좋아했던 김밥입니다. 아니 근데 잘 보시면은요 밥 양이 많지 않아요. 않아요. 예, 그래서 네, 저도 맞아요. 가끔 먹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것인데 네. 처음에 이용했을 때 참 특이했던 것이 구성이 굉장히 알차다. 맞아요. 네. 와. 한 입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했었어요. 꼬마도 굉장히 아, 크고 와. 알차고 이게 김밥이란 말입니다. 다양해요. 그리고 네,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은 버려야 될 거예요. 네. 오, 지금 포장이 굉장히 특별한데 네. 특별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로드샵 5군데 중에 네. 한 군데는 이제 백화점에도 매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약간 사이즈가 좀 작은 그다음에 보통 일반 김밥하고는 좀 색다른 네. 그런 김밥을 또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밥을 너무 이렇게 포장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음식인데 그래서 이걸 선물 세트로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러니까 제가 먹지만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김밥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아까 그 이제 선물 세트도 만들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더라도 되게 반갑고 괜찮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밥량을 좀 적게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칼로리를 조금 다운시킨 그런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먹고 나면 건강해지는 느낌도 드는. 정말 그래요. 네. 이거 먹으면 나 오늘 하루 굉장히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런 김밥이었습니다. 네, 특히 백화점에까지 들어간다라는 게 참 놀랍고요. 네. 자, 다음 우리 유지선 씨 네.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우선 전국에 분포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뭐 대전, 서울, 뭐 경기도, 광주, 뭐 다양한 공간에 있는데 저희도 처음에 이제 직영점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점포 수가 한 50개 정도 와, 이제 직영점 네. 포함해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은 이제 뭐 좀 더 단단하게 좀 더 구성을 만들어내고 손님들이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꾸준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와. 사진으로 봐도 이야.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우와, 음식을 맛있겠다. 숟가락으로 못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히 보시면은요. 망가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스 색이 다르죠. 그렇죠. 반반이었고. 반반. 예. 어머. 진짜 다이어트. 위에 이렇게 아보카도 토핑하신 거군요. 연어랑 굉장히 건강하고요. 네. 다이어트식 건강식으로도 인기가 야. 많고요. 저 밥이에요. 와,
네. 지금 아래- 플레이트가 아래 밥이죠? 깔린 게 네, 밥이에요. 밥 접시가 그릇으로 아니라. 만든 거예요. 아. 네. 그걸 이렇게 베어 먹는 거요? 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요. 정통 일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네요. 네, 예. 퓨전으로. 퓨전으로. 네,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음식들을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그렇죠. 이런 식당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숟가락부터 들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남성분들 특히 숟가락 들면 안 되고요. 네. 맞은편에 계신 여성분이 사진을 다 찍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큰일 플레이팅이 납니다. 너무 예쁘게 돼 네, 있으니까. 맞아요. 네. 수저를 들어서 이 음식을 한 숟가락 이렇게 뜨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네네네. 상차림에서조차도 이렇게 젊은 감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SNS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런 감성들을 많이 또 맞아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세 분의 업장수 저희가 매장 몇 개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 너무 덤덤하게 30개, 40개, 50개. 직영점 5개예요. 대표-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표는 이렇게 40개, 50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연소득이 얼마나 될까라는 야, 궁금함이 이거- 들잖아요. 궁금한데. 이걸 연봉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볍게 좀 말씀 살짝 해주실 수 있나요, 정민환 씨? 네. 아주 아마 여기- 구체적이지 않아도 네,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연봉이 제일 높지 않을까. 저 자신감. 밝히지 않았는데 일단 가장 높을 것이다. 네, 네, 와, 그래요?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아니어도. 네, 오. 그럴 것 같다. 네. 이에 대응하는 황지훈 씨? 저는 이제 이 두 분보다는 좀 적긴 한데요. 그래도 일반 대기업 다니시는 고위 그 간부분들보다는 고위 임원? 네. 임원들보다는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어. 네. 아니, 고위 임원들보다도 저는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장인들. 직장인들, 근데 그렇죠. 직장인들이 아니고 기준이 임원이에요, 임원 간부급입니다. 네. 간부급보다도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막내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의 노후라고 하기엔 너무 나중의 일이겠지만 그렇죠. 아마 그 정도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미? 네, 이미. 이미 네, 노후가 네. 준비되어 있는. 네. 지금 올해 29 되신다고 네. 하셨던 분이 노후까지 다 돼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저렇게 탈색해도 됩니다. 50개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세 분 얼굴에도 자부심과 밝은 미소 가득했지만요. 가족분들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제가 가능만 하다면 네. 이분들을 아빠로 좀 부르고 싶은데 저도 좀 가족이 되고 싶네요. 가족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죄송해요. 좋아하십니다. 네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 네. 별로 너무 덤덤하게 네. 당연하니까. 예, 예. 어떻게 유지선 씨 제가 아빠라고 불러도 대답을 되나요? 굳이 안 들어도 죄송해요. 새해에는 이러지 네. 않을 줄 알았거든요. 새해 되니까 그런데 더. 저희들도 이 정도로 놀랐는데 네. 외식업, 그러니까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김성환 감독님께서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좀 놀랬습니다. 아까는 제가 나이를 보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내심 좀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기가 더 죽는 것 같아요. 왜? 사업 규모를 보니까 제가 지금 유쾌하게 상쾌하게 놀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바짝바짝 들어가요. 예, 대단합니다. 아무튼. 예. 그러게요. 저는 저 족발 사장님 연봉에 진짜 눈곱망치나 좀 보탠 것 같아요. 족발 저희 집 자주 애용하는 족발집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광주 브랜드라고 하니까 근데 전국으로 나갔다 하니까 좀 자긍심도 느껴지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부모님 찬스가 있지 않았나. 자, 너도 이 돈으로 장사 좀 해라 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줬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실 것 하실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세 분 뭐 처음부터 자본금이 두둑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찬스를 썼다거나 어떻습니까? 그, 네. 네,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전 이제 저희 집이 뭐 금수저는 아니고 저희 흑수저인데요. 네, 제가 20살 때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고 또 모은 돈으로 내려와서 지방에서 이제 제가 원래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서울 생활을 했는데 살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식당을 오픈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일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뭐 도움은 뭐 한 푼도 안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 제가 직접 벌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커서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소자. 그래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그냥 좋아하시기만 하시겠어요, 정민아 씨. 황지은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좀 운이 좋게 어머님이 이제 외식업을 하셨어요. 아. 네, 네. 아버지는 이제 또 그 금융회사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을 전공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인천하고 광주를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을 하시는데 너무 힘드시는 게 보여서 제가 또 장남이라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 김성한 감독님처럼 중식당을 인천에 어머님이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 제가 26살 때 인천에 혼자 올라가서 어머니는 이제 광주에만 내려오시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쪽에 발을 들여놓고 열심히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김밥을 하게 된 기회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그 운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 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유지선 씨 이야기도 네. 좀 들어볼까요? 저도 뭐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든 환경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옆에서 응원을 해줬고 또 저보다 한참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가고자 하는 선택에 많은 응원과 좀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세 분이 말씀하신 지금 아이템이 첫 아이템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게 네. 정민환 씨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템은 주꾸미였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족발을 지금은 하고 계시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주에 부모님이 사셔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좀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쩔까.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처음에 생각했던 게 쭈꾸미였습니다. 근데 쭈꾸미를 왜 하고 싶었냐면 그때 당시에 좀 저는 나중에 이 포장 홀도 되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이런 삼박자가 되는 품목을 하고 싶었는데 쭈꾸미가 약간 좀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동네에 굉장히 잘 된 쭈꾸미 집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광주 가져가서 해보면 어떨까 하고 내려와서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 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요? 이게 좀 의외로 광주 분들이 매운 거를 대체적으로 전라도 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식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막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내려왔을 때 좀 유명한 쭈꾸미 집들이 자리를 좀 잡고 있었고 그걸 좀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삼박자가 네. 되는 품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타 다른 프랜차이즈 뭐 치킨이나 피자 여러 품목들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다 있는 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유명한 것들은 들어와 있고 이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단골 족발집 가서 이제 족발을 딱 먹는데 족발에 이제 소주를 한잔 하는데 아니 가만 보니까 저 단일 품목에 보면 삶아가지고 썰어서 주기만 하면 되고 반찬도 얼마 안 나오고 네. 아 저거 하면 홀도 되고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겠다. 삼박자. 네, 삼박자 딱 되겠다. 아 저걸 해야겠다. 어. 그래서 족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족발을 시작하셨다고 해도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텐데 굉장히 그렇죠. 자리를 잘 잡으셨네요. 네. 특히나 지금 소주에 족발을 드시면서 드시면서 그 생각이 났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지. 먹기는 많이 먹는데. 그런 생각이 언제 나냐면요. 네네. KBS 밖을 나갔을 때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는 나지 그럼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날 수가 그렇습니다. 없겠네요. 예, 여기에 예. 만족하시고요. 네. 자, 황지은 씨께서는 이제 처음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걸 보고 참 중식당.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중식당을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네. 이후에 이제 김밥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네네.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밥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랑 저랑 그러니까 중식 가구 일식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창업주시긴 한데, 근데 또 중식하고 일식은 우리나라 일단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방에 계신 셰프님들의 역량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국뽕이 또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네. 그것도 차오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한식 종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무등산을 우연히 바람을 쐬러 갔었어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무등산 그 경치랑 이런 게 좋아서 그러면 여기서 김밥을 팔아보자. 네, 그 생각에 이제 전국에 있는 잘 나가는 김밥집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분석을 다 해보면서 뭐 우엉이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만의 이제 방식으로 레시피를 잡아서 그렇게 이제 김밥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사람이 운명인 것이 네. 황지은 씨께서 무등산에 올라가셔서 소주에 족발 이 생각을 만약에 하셨으면 메뉴가 김밥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유, 사람마다- 생각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사람마다 네. 취향은 다양하니까요. 맞아요. 무등산 좋다 하시면서 이 시점에서 소주에 족발하면 참 좋겠다 했으면 이제 어. 업종이 중복이 됐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딱 그 우리 한식에 걸맞는 그런 김밥을 생각을 또 하셨습니다. 김밥은 포장해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 네, 유지선 씨 시작은 어땠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원래 음식점을 시작을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25살 때 한 5년, 6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던 가게가 펍이었었어요. 펍. 네네. 네, 가볍게 맥주 한잔 할 수 네, 있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첫 가게를 했었을 때 뭐 그냥 가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뭐 모든 청년들이 가지는 생각처럼. 네,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뭐 이 선배님들처럼 뭔가에 조사를 하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한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젊음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작을 해보니 그래서 저만의 이제 약속이나 노력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5시에 문을 열어서 꼭 새벽 3시까지 열어놓자. 손님이 있던 없던 이렇게 시작했던 게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 점점 손님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가게가 6개월이 지나고 장사가 잘 되게 돼요. 근데 제가 노력했던 그 가치에 비해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했었죠. 고뇌를 하고 저녁에 이 한 타임을 파는 것보다 차라리 점심 장사, 저녁 장사를 2타임을 할 수 있는 음식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이 브랜드였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돈가스, 카레로 네. 바꾼 게 또 네. 유지선 씨가 좋아해서였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네. 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찾기보다는 좀 여러 다양한 나라들 그런 거에 영감을 좀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서칭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걸 선택했다. 이거 좋은데요. 그렇죠. 네. 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 분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평탄한 그런 조건에서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이 시작을 들으면서 감독님께서도 내가 시작할 때 이랬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그 업종 선택하기가 저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좋아하던 중국 음식점을 가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결국에 저도 중국 음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업종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이분들은 일단은 그 용기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다 그 순탄하게 된 것은 아니었었어요. 뭔가 업종을 바꾸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 말이 쉽지 저게 쉬운 게 아니고 제가 해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때때로의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은 뭐 AI 그 닭고기 안 먹는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렵잖아요. 이게 말이 그렇지
맨날 잠자고 있을 때 내일은 장사가 잘 될까, 뭐 어쩔까 막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정말 이분들 대단한 용기예요.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보시니까 잘 알고 네.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서 봤는데 네 집 외식업 네 전방 중에 한 전방은 좀 문을 닫는다. 맞아요. 좀 그래요.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얼마나 지금까지 오려고 애를 썼겠어요. 맞아요. 네. 이 네 분 다 포함해서. 저는 패셔도 돼요. 네. 여하튼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왜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은 선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미 이분들은 그 고생을 선불로 치르고 맞아요. 이제 또 성공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아는 업종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정민아 씨 같은 경우에도 족발에 소주 한 잔을 먹다가 다 결정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은 또 이제 창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족발 가게에서 직접 일을 배우셨다고요. 네네. 그 모르잖아요. 이제 하고는 싶은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족발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지인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주변에 족발 하신 분들 없냐, 족발 아시는 분 없냐. 그래서 이제 그쪽 가서도 한 달 정도, 한두 달 이렇게 배워보고 또 이제 다른 잘 된 집 가서도 한두 달 정도 배워보고 그래서 이제 가장 저한테 잘 맞는 집을 맨 처음엔 찾아서 창업을 했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그 잘 되는 집에서 배워왔다고 해서 제가 똑같이 잘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전국이 다 대박집이겠죠. 네. 근데 이제 와서 겪어보니 엄청난 이제 시행착오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운 것도 여기에 또 맞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저희 족발 같은 경우는 또 불에 한번 굽는 족발이다 보니까 네. 저 삶는 방식이 좀 달라야 돼요. 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시행착오를 한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좀 족발 잘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장사는 7시간밖에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족발집은 엄청 길게 장사하는 것 같은데 네. 야식 메뉴로도 생각하고 이런데 새벽에도 배달하고 그러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죠. 오래 하시는 초창기에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러게 했는데 네. 이 족발은 삶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손질 시간이라. 그 시간을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 전처리 과정의 준비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아. 그래서 장사 오픈하기 전까지 한 5시 전까지 미리 나와서 한 5시간 준비하고 5시에 족발이 나오면 저희가 11시나 12시까지만 장사를 하죠. 그래서 한 7시간 정도밖에 장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끝내놓고 저희가 이제 좀 어디 가서 기동량이라도 듣고 이렇게 족발 좀 잘하신다고 하면 찾아가가지고 새벽이라도 찾아가서 막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좀 인사드리고 좀 배우려고 왔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다 쫓아냅니다. 예, 비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알려주려고 쫓아내면 또 가고 또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나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갖고 와서 다시 조합해서 또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던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 직접 삶고 굽고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완성된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레시피에서 1년 동안 계속 개량을 거친 거죠. 그래서 1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정립된 레시피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네네. 어떤 포인트 같냐면 저희가 이제 족발을 쭉 해봤는데 제가 막 이제 맛에 미쳐가지고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더 맛있게 만들어요. 최고의 누가 딱 먹어도 와 너무 맛있어 이런 족발을 만들려고 저 혼자 1년 동안 막 혼자 몰두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디 모임을 갔는데 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족발 하시는 분들은 인사가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에서 족발집 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데 이제 그 질문이 혹시 몇 개 파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루에? 네, 족발 한 개면 족발 몇 개 정도 다리가 하나면 아. 이제 30개, 50개, 60개 뭐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국에 있는 족발집 판매 개수가 25개가 안 넘어요. 아 정말요? 네. 평균. 그때 당시에 네, 어. 평균. 평균. 잘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하고 비교하면 한 25개 정도 된다 평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50개를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게 맛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거에 포인트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게 됐죠. 그 다른 게 다른 어떤 게 이제 거였나요? 마케팅이라든지 아. 다른 이제 외적인 이제 신경 써야 될
우리 가게의 중점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레시피에도 네. 뭔가 좀 손질을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안 요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네, 저희는 그때 딱 고정된 레시피로 쭉 이제 평생 이렇게 족발을 삶아낼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배우러 가면 겔차 주요? 몇 번 내쫓으면 몇 번 내쫓기고? 그래도 계속해서 가시면 정민환 씨는 처음에 그 족발 배우려고 하셨을 때 찾아가셨던 그 사장님들께서 네.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고 호의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네. 얼마나 하니까 그 심정을 알아주시던가요? 이제 한 번에 알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들어와서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어려운 게 어떤 거냐,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 이제 진짜 막 잘한다고 해가지고 가면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 3, 4번, 5번, 뭐 최대 한 5번 이상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 5번 이상 되기 전에는 와가지고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비법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의 말을 하면서 팁을 약간 주는 걸 경청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팁을 응용을 해보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된 것 같습니다. 가게 처음에 이제 창업하셨을 때 네. 초창기에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부분이었나요? 초창기 때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 이제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조리사나 뭐 이런 요리사 출신이 아니어서 이 맛의 정립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손님들은 맛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는. 혹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정민환 씨한테는 만족이 되나 네. 손님들 입맛엔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랬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50개 판다는 거는 네. 기존적으로는 손님들은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 개수가 팔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실상.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 맛의 정립 때문에 제가 혼돈이 좀 많이 왔었고, 지금 제가 맛의 정립을 찾은 뒤에는 좀 뭐 이렇게 장사나 이런 부분에서 평안함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소비자들의 요구를 빨리 찾으셨어요. 맞아요. 맛이 최고는 아니었다 음. 찾는 것이. 네. 네. 황지윤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첫 가게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성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처음 시작했던 그 무등산에서 시작했던 김밥은 네. 처참하게 무너졌죠.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밥을 시작을 할 때 왜 김밥이 이렇게 저렴해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식집을 또 운영을 하고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초밥은 너무 단가가 괜찮았어요. 1인분의 가격이 다 10,000원 이상이니까. 근데 김밥은 그때 당시에 1,000원 김밥, 뭐 1,500원 김밥 이런 그 김밥집들이 유행할 때니까. 네, 엄청 많았어요. 네. 1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김밥을 고급화로 가자. 그냥 끼니를 때우지 않고 제대로 된 한 끼 김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빔밥을 항상 보면서 김밥은 비빔밥을 되게 그 모아놓은 먹기 것 편하게, 같은. 네, 패스트푸드처럼 만들 때는 저는 슬로우푸드라고 하고요. 네. 먹을 때는 간편한 패스트푸드라고 김밥을 생각하는데, 그럼 이거 그 비빔밥을 잘 말아놓고 손으로 그냥 집어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김밥은 저렴해야 될까? 왜 비빔밥은 그때 당시에도 뭐 5,000원, 6,000원, 7,000원 뭐 전주 비빔밥 10,000원 이상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일단 김과 밥을 가장 좋은 걸 찾자. 그래서 친환경 김하고 유기농 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밥을 고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무등산에 오시는 고객들은 네네. 저와 생각이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도 운동을 나가면서 다 인터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에 그 김밥집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런 김밥이 있으면 혹시 사드실 의향 있으신가요? 무조건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무등산은 네. 우리 할머님이나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그냥 노상에서 이렇게 언제 만들어서. 어떻게 맞아요. 네. 만든지도 모르는 그런 네. 걸 팔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되게 이제 되겠다 무조건 생각하고 성공이다. 네, 이건 무조건 된다 하고 창업을 했는데
아 이거는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이미 등산을 하시는 고객분들은 가방에 다 미리 싸우시죠. 네, 아, 밑에서 네, 준비해 오셔요. 이미 다 준비하고 오세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네, 너무 바쁘니까 그냥 주세요. 저희는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아 10분, 20분, 30분 바빠서 그냥 가세요. 그래서 아 제가 원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거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참하게 진짜 그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비가 오는 날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은 하루에 5만 원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눈이 적당히 오면은 괜찮은데 엊그제 내린 것처럼 그렇게 오면 거의 뭐 산에는 아무도 안 없습니다. 오시죠. 입산 통제되잖아요. 통제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무등산에 돌을 많이 닦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저는 사실 이제 종교가 이제 천주교 쪽인데 그때만큼은 불교 쪽을 많이 네. 절실한데. 네. 예, 그럼요. 그때는 뭐 다 믿어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하느님, 부처님 뭐 예, 뭐 다 기도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찾은 게 결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지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원하는 고객한테 찾아갈지. 네. 그래서 그때 과감히 이제 그러면 친환경 김 유기농 쌀로 만든 약간 그래도 고급화된 그런 김밥을 원하는 쪽으로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김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등산에서 좀 긴 시간을 갖고 만들어지는 김밥은 네. 등산객들의 요구 수요에 네. 적절히 맞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무등산에서는 소주와 족발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황지현 씨께서는 현재 직영점만 운영하고 네. 계신다면서요. 향후에 프랜차이즈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김밥은 10년 동안 지금 5군데를 진짜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왔는데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맹 문의가 하신 분들이 대부분 또 저희 고객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드신 분들이 이걸 찾는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를 안 했던 거라 사업을 해보니까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패턴하고 여기 두 분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되게 잘 하시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제 끝나고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다른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고 뭐 최근에 서울 쪽도 그렇고 뭐 경상도 쪽도 그렇고 그래서 광주에 만든 이 김밥을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유지선 씨는 네. 처음에 어떤 게 제일 좀 힘드셨어요?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제일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네. 그런 처음에 그 펍을 하고 나서 다른 도전을 하려고 했었을 때도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저한테는 일선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브랜드가 정말 좋은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외진 곳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형성이 됐어요. 지금은 좋은 거리가 형성이 됐고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할 때 모든 게 다 열악했어요. 엄청 오래된 구옥이었고 인테리어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셀프로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가장 문제적이었던 건 화장실이 엄청 협소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이 허리 높이로 돼 있어서 숙여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가게의 하나의 포토존이 돼버린 거예요. 아 정말요? 특이하다고? 특이하다고. 오. 그래서 그게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고 음식에 대한 그런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슈화도 되기도 했었지만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손님들한테는 크게 엄청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걱정했던 그런 모든 환경 그런 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손님들은 그걸 더 좋아해 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을 특이하네요. 해보면. 네. 유지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첫 펍을 네. 여실 때 네네네.
초기 자본금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저도 이제 원래 서울에서 상경을 해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즘 한 3년 정도 이제 전역을 하고 바로 거의 서울로 상경을 했었는데 거길 가니까 더 힘든 사회더라고요. 네. 월세, 뭐 교통비, 뭐 근데 당장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조차도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당으로 보일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이제 과일을 팔면서도 일당을 네.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돈을 꾸준히 한 2년, 3년을 모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생각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돈이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돈으로 서울에선 절대 창업을 할 수가 없는 돈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펍을 하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광주의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찾아다녔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개인 대출과 그게 한 2천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서 한 4천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었죠. 네. 네, 그 저한테는 지금도 엄청 추억인 공간이고, 회상해 보면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 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기억이고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때 있었던 그 꾸준히 3시까지 열어놓고 손님들과 그런 소통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 새로 시작했던 그 음식점도 뭔가 조급해하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경험 때문에 좀 더 침착하게 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단골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 펍을 하면서 있었던 단골분들이 와주신 것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초창기 네. 때. 네. 그래서 그런 게 엄청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봅니다. 네. 유재선 씨 처음에 매장 시작하셨을 때 네네네.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25이었습니다. 그때. 그럼 네. 지금 창업해서 매장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게 10년도 되지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50개 정도 되는 매장을 네.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경영하셨던 기간도 10년, 20년이 아니고 일단 지금도 네. 굉장히 어리시고요. 네, 나이가 젊고 그래서 네. 다른 가맹점주, 다른 사장님들과의 이렇게 관계라든지 네. 이런 걸 진행할 때 좀 어려운 거 없을까요? 처음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탈색을 해서 이렇게 보일지 모르시겠지만 그때 지금도 그러고 좀 더 제가 좀 애늙은이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점주님들이랑 대화를 했었을 때도 저희 그때는 사무실에 서울에 있는 사무실이 정말 작았어요. 5평밖에 안 되는 그런 사무실이었었는데 브랜드의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청년의 어떻게 보면 기대에 대한 그 투자의 시선도 있었어요. 내가 이런 젊은 사업가의 열정과 노력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처음에 저한테 많은 믿음을 주셨었고 저는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체인점인데도 가서 일도 같이 해드리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멘토링을 해드리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하나씩 같이 이끌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듣는 두 분의 표정이 마치 그 부모의 마음, 심정 같은 느낌인데 사실 자식들의 고생이 네.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힘들잖아요. 아프죠, 그렇죠? 마음. 근데 저도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운영을 이제 도와주고는 있는데 네. 사실 제 생각과 젊은 사람들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괜히 저희를 관여를 해서 나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기보다는 멀리서 마음고생하면서 잘 되기만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잘 되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언제 막 조바심이거든요, 늘. 저도 사실 우리 아이한테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세대와 내가 살아왔던 세대와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넣을 수 없고 오로지 마음고생하면서 잘 되기만 기다리는 거죠. 예. 아버지 답네요. 저 같으면은 갖고 설거지라도 해주고 그것도 특히나 또 세 분이 효자들 아닙니까? 뭐 손을 내밀어요, 뭘 어째요? 가면 그냥 무엇이라도 막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나 그냥 잘 돼갖고 내가 다 줬어. 그러면 저희가 오늘 세 분을 모셨으니까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 비결. 비결. 나의 성공 비결 뭐가 있을까요? 정민아 씨부터. 저는 일단 그 노력은 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부지런함은 그
성공의 좀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식당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이제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저희는 10년 동안 매출이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식당 하면 뭐가 기억나시죠? 청결. 자, 청결, 네. 맛. 맛, 네. 서비스. 서비스. 그래서 네. 네, 세 가지죠.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가장 지키기 힘들더라고요. 유지하기가. 가장 그래서 기본인데 지키기가 네, 힘들어요. 가장 기본인지 손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알고 예. 직원들도 아는데 가장 지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좀 뭐가 안 되면 다시 그걸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럼 처음부터 그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한별 아나운서 네. 우리도요. 기본을 지킵시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잊지 기본을, 않겠습니다. 기본을 지키겠습니다. 기본 지키겠습니다. 네. 자, 정민아 씨 우수 프랜차이즈로도 선정이 됐던데요. 네네. 그 이제 우수 프랜차이즈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네. 발행하는 인증이에요. 인증인데 저희가 이제 그 광주 전남 최초로 저희가 받았고 그 명예의 전당이라 해서 1등 등급이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는데 1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면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그 명예의 전당을 저희가 이제 받았어요. 그럼 총 5년 연속을 받았는데 그 우수 프랜차이즈를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쪽에서는 저도 처음 해보는지라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프랜차이즈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처에 이제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처음엔 이거 하면서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쪽 광주 전남이 현재 인프라가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된 계기로 그 이제 인증이 나라에서 이런 인증이 있다. 그래서 그 우수 프랜차이즈라는 그 인증 심사를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떨어져도 괜찮아. 이제 좀 거기서 와가지고 한 1박 2일 동안 인증 심사를 해요.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이런 품목이 돼 있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 목록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받아봤죠. 근데 운 좋게 첫 번째 좀 받았어요. 오.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관 분이 얘기하시는 게 광주 전남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받았던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네. 어느 선에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고 네, 싶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황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성공 네. 비결이 워낙 많이 있겠습니다만 재료의 차별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일까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요. 본인만의 철학과 차별화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식점이든 뭐 아니면 다른 사업이 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밥이라는 그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든 김과 밥은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무조건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김은 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김 쓰자. 쌀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기농 쌀 쓰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그걸 유지를 한 거죠. 계속 유지를 김과 해서. 쌀 밥만큼은 최고. 최고로. 네. 그러니까 김밥에서 이 김밥이라는 음식 자체에 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료가 김과 밥. 그래서 기본적인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좋은 걸로 네. 선택을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김과 밥을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네.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 까만 김에 네. 이 김과 하얀 밥을 밥. 예. 네. 아, 의도하신 거예요? 김밥. 네, 신발 뭐 이렇게 예. 다 아, 네. 흰 운동화에 까만 양말 네. 이렇게 흰 쌀과 까만 이야. 김을 네. 패션까지 되게 홍보 효과이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이야. 김밥에 고민- 진짜 인생을 네. 맡기셨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차도요. 네. 김밥 차를 타고 다니고요. 아, 네네네네. 네, 명함도 김밥 명함이 있어요. 한번 혹시 뭐 있으시면 이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진짜 대단하다. 브랜드 이름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유 지갑까지 예, 꺼내셨네. 예, 예. 브랜드 이름이 없는 걸로. 네, 브랜드 이름. 이름이 아, 없는 근데 걸로. 명함 지갑은 오렌지색인데요? 이거는
엄마가 당근 이건 줘가지고요. 재료의 당근일까요? 아 당근. 네. 예. 김밥 재료에 들어가는 당근의 색깔로 예, 저희가 어디 다음에 있어? 다음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찾았어요. 예. 네네네. 이렇게 카메라 보이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위쪽으로? 브랜드는 좀 이렇게 가려주시고 아 진짜 그 재료와 함께 김밥 김과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대단하신 황지훈 네. 대표님이십니다. 아 김밥을 네, 이제 김. 형상하기 위해서 네. 검정과 흰색으로 옷을 입으시고. 가끔 가다가는요 검정 안에 이너에 흰색을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누드김밥. 누드김밥. 누드김밥은 이제 흰색이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 우리 조금 전에 기본 지키자고 했잖아요. 기본. 자, 유지선 씨의 성공 네. 비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비결은 이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성공의 비결을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좀 청년 사학과로서 생각하는 좀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지금도 항상 고뇌를 해요. 네. 당연히 될 수 있는 유상권, 당연히 되는 것들보다는 안 되는 걸 좀 되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생각도 하고 사회의 이제 흐름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되는 걸 당연히 되게 만드는 건 좀 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희 회사 슬로건도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젊은 청년분들, 저 같은 청년분들 정말 생각이 많을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그게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행동으로 해내는 게 되든 안 되든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의 노하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 되는 걸 되게 만든다라는 꼭 그런 이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엄청 좋은 스스로한테 경험이 되고 공부가 되고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 퇴직하신 분들도 그렇고요. 세 분처럼 젊은 청년으로 대표되는 이런 분들도 그렇고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변에 보면 창업해서 참 잘 됐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접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많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창업 중이시거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정민아 씨 전해주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 별반 다르지 않는데 식당을 창업하시는 이제 분들은 그 너무 좀 처음에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식당이 저도 쉽게 생각하고 덤볐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식당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꾸준히 유지하면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기본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맛, 위생, 서비스인데 이 안에서도 집중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마시면 우리가 얘기했던 맛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생각하면 잘 모르잖아요. 네. 맛이 뭐죠?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의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퀄리티. 맛이라는 거는 퀄리티, 위생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주방 안의 위생, 그다음에 홀 바깥의 위생, 이런 위생들. 그리고 요즘은 보이지 않는 위생도 있죠. 어떤 거냐면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또 배달 구성을 어떻게 또 만들었냐에 대한 이런 위생들. 그리고 그 아까 서비스라는 거는 홀에 있는 서비스. 그리고 아까 저희 또 얘기하면 배달에 있는 서비스들. 그래서 이 뭐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밖에서 원인을 찾아요, 항상. 밖에서 뭐든지 뭐 요즘 뭐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뭐 장사가 좀 안 될 거야, 명절이니까 장사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든 내부의 적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그 기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훨씬 좋은 그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창업자분들도 그런 자기가 오픈을 할 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좀 생각하고 창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우리가 맛 생각하면 네. 맛의 고장 하면 전라도 당연 그렇죠. 으뜸이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다 그런 아쉬운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이 세 분을 보시면서 든든하다 아마 그런 네. 마음들 가지셨을 것 같아요. 황지훈 씨 어떠세요?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네,
또 오늘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해 2023년 되게 기대되고요. 앞으로도 김밥 하면 황지훈이 생각날 수 있게 항상 이 검정색, 흰색을 잘 입고 다닐 거고요. 광주가 맞아요. 많이 아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저부터도 그런 거에 관념이 박혀 있어서 네. 직영점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 두 분 또 보고요. 네. 아 저도 잘 준비해가지고 올해 네. 그다음에 앞으로 뭐 내년에는 뭐 좋은 또 프랜차이즈로 전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끝나고 말씀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네. 이선 씨도 자신 있으시죠? 저는 너무 자신 있습니다. 어. 앞으로의 이제 새해가 저한테는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는 네. 새해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작년도 너무 빨리 갔고 네. 올해도 정말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또 잘하고 계시고요. 네. 네. 앞으로도 우리 그 고객들에게 소비자분들께 지금 같은 마음으로 늘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함께 승승장구하시도록 많이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두 분도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오늘 모신 세 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출발에 굉장한 응원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